천안 시내버스 시민연대가 시민 혈세로 집행된 시 보조금을 이용한 시내버스 3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천안시는 이에 대한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3 리그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한 천안시 축구단이 사상 첫 통합 우승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안형 탄소중립 시민 실천 운동을 위해 관내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손잡고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7만 명을 돌파한 불당동이 최근 분동돼 불당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방역 선진 의료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 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천안시민이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의 시민단체들이 지역의 한 시내버스 회사의 방만한 운영과 임원진의 불법 행위, 부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천안시가 시내버스 회사 전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 시내버스 시민연대가 최근 대표이사의 송사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A사와 관련해 천안시의 시내버스 3사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가진 연대는 A사의 2020년 재무제표를 보면 부도위기에 몰려있는 회사라며 지난해 천안시로부터 시민세금 129억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회사라고 일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1심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의 방만한 운영과 임원진의 불법 행위, 부도덕함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내버스 3사의 보조금으로 350억이라는 거액을 지급한 천안시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실 시내버스 회사 천안에 3개사가 있는데 3개사 행태가 사실 비슷합니다. 2014년 아산에서 횡령으로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의 부인께서 운영하시는 회사도 사장의 임금 2억이 넘습니다. 보조금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적자 타령하면서 임원들의 임금은 하늘 높은 일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천안시는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하지만 천안시 입장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시는 이미 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통해 다수의 내부 감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들어 특별감사 실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기자회견장에서도 나왔지만은 버스 회사들이 그게 공시를 하거든요. 표준 운송원가 정할 때 회계사님들이 그 보조금 다 검사를 다 해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또 다음 연도에 저희가 그 보조금 쓴 내역을 정산을 다시 한번 회계사님들이 해요. 20년도하고 21년도에도 도감사나 이런 감사를 다 받아서 지금 입장에서는 그 보성에 대한 특별감사할 계획은 없습니다. 시민단체와 천안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각자가 어떤 슬기로운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K3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이 창단 후 처음으로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위협을 달성했는데요. 오는 24일과 27일 챔피언 결정전을 앞두고 있는 천안의 훈련장은 여유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정규리그 최종전이었던 강릉 원정길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천안시 축구단. 챔피언 결정전을 앞두고 상대를 기다리며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천안 선수들의 모습은 무척 활기차 보였습니다. 강릉전 역전승의 주역인 득점왕 김종석과 팀의 주장 조주영을 비롯한 선수들은 김태형 감독과 함께 다가올 챔피언 결정전에서 반드시 우승 트로피를 가져와 창단 첫 통합 우승이라는 위협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올 동계 때부터 되게 힘든 과정들을 또 선수들이 거치면서 긴 시간 지금까지 또 달려왔고 선수들이 또 그만큼 열심히 잘 해줘서 저희가 또 챔프전을 가게 됐는데 마지막 마무리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홈에서 마지막 우승 트로피를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득점왕 자리에 이름을 올린 김종석은 상당히 좋은 팀 분위기를 바탕으로 반드시 통합 우승을 이뤄 보이겠다는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팀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아서 어느 팀이랑 해도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또 저로서도 통합 챔피언에 대해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되게 준비 잘 해볼 테니까 좀 응원 많이 해주시고 경기장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꼭 우승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23년 프로무대 진출을 앞두고 구단 창단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천안이 2021 K3 리그 무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최근 국가적으로도 탄소 중립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천안시에서도 우리 지역만의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운동을 위해 민관 학연이 함께 손을 잡고 천안형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운동을 함께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지난 18일 천안형 탄소 중립 실천 운동 선언식을 열고 천안시민과 관내 대학, 기업, 공공기관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 선언식은 뉴딜 정책 핵심 전략 수립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녹색 경영과 생산 소비 확산을 통한 시민에게 실천 가능한 생활활동을 제시하는 탄소 중립 정책화 과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찾아오는 피해는 누구나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의식도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TV에서도 얼마 전 보도해드렸던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을 앞두고 최근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이제 보령에서 태안까지 이 터널을 이용하면 단 10분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보령 해저터널의 모습을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도 5번째로 긴 보령 해저터널이 이달 말 정식 개통을 앞두고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업 추진 시작 후 무려 23년 만에 빛을 보게 된 보령 해저터널은 길이만 6.9km에 달하며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설비 구축에도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해저터널과 함께 2019년 개통된 원산 안면대교를 이용하면 보령과 태안가의 거리는 기존 1시간 30분에서 단 10분으로 줄어들게 돼 지역 내 관광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산도는 2019년 원산 안면대교로 안면도와 이어지고 2021년 보령 해저터널로 대천원과 연결되면서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양 레저 관광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충남이에 발맞춰 원산도를 비롯한 삽시도, 고대도, 장구도, 효자도 등 5개 섬에 2022년부터 2030년까지 9년간 1조 1254억 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의 새로운 활력소로 급부상할 보령 해저터널이 앞으로 충남의 지역 경제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시의 제30대 부시장으로 신동환 전 충남도의회 사무처장이 부임했습니다.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을 지내는 등 이른바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신동환 신임 부시장은 도청 근무 시절 천안의 미래전략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신 부시장은 천안의 규모가 크고 많은 영역을 다뤄야 하는 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낀다면서 시민들 각자가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허한 전공의가 40대 백혈병 환자를 위해 조혈모 세포를 기증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주의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한 전공의는 의대 재학 시절인 2017년 조혈모 세포 기증 희망 서류에 서명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조혈모 세포 은행으로부터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이 왔고 이달 초 이식기관을 찾아 기증 절차를 모두 마친 후 병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한 허한 전공의는 자신의 작은 도움으로 환자분이 꼭 완치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환자의 아픔에 더욱 공감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시 신불당 지역을 관할하는 불당 2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5일 정식 업무를 개시했는데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불당이동 행정복지센터의 모습을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구가 7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분동이 결정된 불당동이 불당 1동과 2동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른바 신불당 지역을 관할하는 불당 2동은 기존 불당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지역인 불당 1동과 함께 시민들의 더 많은 행정 수요를 나눠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불당 2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안의 새로운 신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불당 2동이 분동 후 어떻게 발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도솔 사진창작회에서 올해로 벌써 32번째를 맞는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도솔 사진창작회가 제32회 회원전을 개최했습니다.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천안여성문화회관 신부분관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오픈식을 생략하고 사진 전시만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매년 회원전을 개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는 온라인 영상전으로 대체하고 올 여름에는 온라인 연꽃 테마전을 제작하며 시민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도솔사진창작회는 5분의 명예 회원분들과 정회원 10분이 함께 사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 맞춰서 많은 준비를 하였으니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회원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89년 창립전을 개최한 도솔사진창작회는 정회원 10명, 명예회원 5명 등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아산 현충사의 야간 개장에 맞춰 진행된 아산 현충사 달빛 아래 축제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며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공연과 LED 조형물이 설치된 달빛 전시회, 고택 다도 체험, 별빛 쉼터 등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른바 단계적 일상회복의 출발점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가 청년 및 문화예술인들의 중심이 돼 아름다운 야경과 공연을 만들어 더욱 의미가 큰 행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천안시가 일봉동과 부성 2동, 쌍용 1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백석동 등 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신축도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원도심 인근에 위치한 일봉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착공 예정이며 2023년 5월 준공됩니다.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및 행정복지센터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된 쌍용 1동 행정복지센터도 국토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노태공원 조성 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부성 2동 행정복지센터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백석동과 동면,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도 사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농업기술센터의 한용운 팀장이 동호 농업과학기술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용운 팀장은 채소 분야 신기술 보급, 쓴맛 오이 농가 집단 분쟁 민사소송 해결,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 등 농가소득 증대 및 기술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1998년 농촌 지도사로 공직에 입문한 한 팀장은 병천동면 지소장, 인력 육성 팀장, 지도기획팀장 등을 거치며 다양한 농촌 지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자서전 쓰기로 인생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아주는 아주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신 자서전 성공전략 코칭연구소 이승재 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자서전 성공전략 코칭연구소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자서전 성공전략 코칭연구소는 2010년에 처음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서전 쓰기를 원했으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도전을 못하고 또 쓰더라도 중간에 포기했어서 저희 연구소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자서전을 성공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한 결과 7단계의 코칭 과정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돕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특징은 스스로 즐겁게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자서전을 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1:1 맞춤형 코칭을 하는 것입니다. 네, 최근 열정과 협력이 모인 어르신들의 자서전 발간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에 대한 소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개설하고 있는 자서전 쓰기 과정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20, 30페이지 정도의 간략한 자서전을 쓰는 과정이거나 6개월간 주 1회 정도 자서전을 쓰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성공전략 코칭연구소에 등록하여 자서전을 쓴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가 250페이지 이상의 자서전을 정식으로 출판하자고 서로 결의를 해가지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자서전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글쓰기 역량과 여러 가지 시간적인 차이로 자서전 쓰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서로 상대방의 글을 읽어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서로 자서전 쓰는 속도를 맞춰 1년 6개월의 긴 과정을 거의 동시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서전을 소그룹으로 서로 격려하며 쓸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번 사례에서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네.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과정을 좀 지나오면서요. 자서전 발간을 준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자서전은 소그룹으로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1:1로 맞춤형 코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초기를 시작해서 처음 모인 것이 어렵지 않았으나 점점 코로나가 어려워지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모임이 되겠고 또 정기적인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장시간 서로 논의하거나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시간이 부족하여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문자로 서로 격려하고 또 상대방의 글을 서로 읽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가지고 거의 코로나 중에서도 성공적으로 자서전을 완성하게 되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수업이지 않았을까, 같이 만드는 수업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반 시민들도 좀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자서전 발간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자서전을 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평생 일생에 한 번의 소원으로 혹은 자기가 꼭 이루겠다고 생각하면서 도전하고 싶었으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만약에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서전 전문 지도를 하는 그런 기관이나 코칭을 하는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소에 일기나 간단한 수필, 일상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글쓰기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면 자서전 출판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나요? 자서전 편찬과 쓰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공적인 조건은 글쓰기 공간입니다. 서로 모여서 마음껏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러한 곳에서 좋은 자서전과 많은 사람들이 자서전을 성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서전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와서 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서전 쓰기 모임방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안이 전국에서
자서전을 정식 도서로 가장 많이 출판하는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자서전 쓰기에 앞장서서 많은 분들께 도움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20번째 절기 소설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한 달 일찍 첫눈이 관측됐는데요. 이제는 우리 지역에도 눈이 와도 어색하지 않을 듯한 추위가 느껴집니다. 성큼 다가온 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태안 천수만에서 포착된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의 비상하는 모습 보시면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